김성원이 풀어줬었던 게 제일 이상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경호처에 있는 간부들이 되게 잘난 척하면서 니네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도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막 큰 소리 치는 게 더 이상했었죠. 근데 그게 바로 검찰하고 윤석열 간의 저는 모종의 딜을 통해서 공수처 물맥이고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 조직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모종의 저는 자기네들끼리의 뭔가 작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작전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를 법원이 딱 2번이나 커트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원하고 관계에 있어서 검찰이 매우 놀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흐트러졌다. 이거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3시간 동안 회의를 한 것이고 그때 심우정이 이제는 김건희 것도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윤석열하고 뭔가 해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생각은 해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윤석열은 자기가 계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버렸고 다 이제 소용이 없어졌고 자기가 키워준 사람 혹은 자기가 도와준 사람에게 결국은 배신을 당했고 예를 들면은 최상목도 뭐 자기를 배신 안 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헌재 재판관 2명 올려줌으로써 배신을 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심우정도 자기를 그냥 구속 기소해줌으로써 결국은 또 자기를 배신한 거거든요. 이제 자기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아마 모슬에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한 거는 어쨌거나 명분을 얻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리스크를 줄이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검찰의 입장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게 증거가 충분하고 그리고 그 증거 속에서 김용현 파업에서 다 구속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은 2가지 입장입니다. 검찰총장 입장과 조직의 총수 입장과 개인 심우정 입장 속에서 고민하면서 결국 검찰도 살리고 그리고 본인도 살 수 있는 거는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2월 3일 날 우리 마 헌법재판관이 정리가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 헌법재판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 합리적인 그 과정을 거치면 좀 더 그 소위 말하는 수구 세력, 기득권 세력들이 최상목까지 무너질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말씀하세요. 어찌 됐든 우리가 검찰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 아주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공수처를 3류 수사기관 취급을 하면서 그랬죠. 아주 빛나려고 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특검이랑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지금 탄핵 심판하고 또 이제 어쨌든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열심히 해서 이번 기회에 그냥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거 잘 지켜보면 될 것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공소 유지가 무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걸 좀 잘할 수 있도록 잘한대요. 옆에서 계속 이런 잘하겠다.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겠다고 또 다짐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알린 게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이건 이제 경찰에서 얘기한 하고 저기 박세현 지검장 고검장 얘기 나온 게 있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1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수부는 공수처로부터 1월 23일 날 내란 우두머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피의 사건을 송부받고 1월 24일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특수부는 공소 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025년 1월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부는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여기는 지금 이제 이 직권남용 부분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수부는 법원에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 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당 변경 없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기소했는데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 사실 중에서
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 공수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제 이 얘기를 사실은 명확하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